내가 그 멈춰 있을 때, 그러니까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,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실내에 앉아 있을 때 끊임없이 나한테 들려오는 질문. 이제 뭐 하지? 나 뭐 해야 돼? 이 질문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계속 들려오거든. 뭘 해야 되냐고. 이런 질문들이 이제 너무 성가시게 귀찮게 하니까 남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,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그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서 뭐 동영상을 보거나 뭐 TV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, 그런 서비스 쪽으로 내 주의를 돌려버린다고. 그 뭘 해야 되느냐, 나 뭐 해? 라고 질문하는 게 계속 들려오는 그 질문이 귀찮아서. 근데 그렇게 남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에 시간을 보내면 내 힘이 약해지지. 다른 사람 힘을 쓰니까,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니까 계속 약해져. 또 그런 서비스는 계속 할 수도 없어. 그 동영상이, 그 영화가, 그 TV가, 그 게임이 이제 끝나면 또 질문이 오는데 나 뭐 하냐고. 근데 이제 그렇게 남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몇 시간을 보내면 내 힘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완전 무기력해지지, 무기력해져. 다시 나 지금 뭐 해야 돼? 라는 질문이 왔을 때 그걸 외면을 안 하고 제대로 된 답을 해야 되거든. 제대로 된 답을. 제대로 된 답은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의할 때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내 스스로 답을 내렸던 게 나는 흐르는 물이다 라는 답을 내 스스로 내렸었잖아. 그래서 현재 나는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이냐 아니면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냐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. 즉 흐르는 물에는 방향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거든. 그 방향성과 운동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라는 거거든. 근데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 나 지금 뭐 해야 돼? 이런 질문이 내 귀에 들린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지금 방향성도 없고 흐르지도 운동성도 없다는 거지. 즉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이라는 거야. 나 지금 뭐 해야 돼? 라는 질문이 내 귀에 들리면 지금 고여있는 물이라고. 당연히 썩지. 당연히 썩지, 고여있는 물. 나 뭐 해야 돼? 라는 질문에 대한
답은 딱 하나뿐인 것 같아. 하나. 결국은 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놔야 돼. 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놔야 한다고. 그래서 걷거나 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. 길에는 방향성이 있거든. 그리고 길 위에서 걷거나 달리면 운동성도 있고. 내가 생각하는 그 흐르는 물 조건에 딱 맞지. 이 물도 흐르려면 길이 있어야 되거든. 물길. 즉 하천 같은 그 길이 있어야 한다고. 길이 있어야 물도 그 자신의 물 길을 따라서 흐르는 거라고. 방향성을 가지고 저기 그 서해안 바다 서해로 우리나라는 그 하천들이 대부분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니까 방향성과 운동성이 있지. 물도 흐르려면 길이 있어야 돼. 길 위에 그 물도 올려놔야 돼. 길 위에. 길 위에. 하천 위에다가 그 물을 올려놔야지 그 물도 방향성과 운동성을 가지고 흐르게 된다고. 나도 물이잖아. 내 몸을 이루는 70%, 65%, 70% 정도가 물이거든. 나도 물이야. 이 물이 흐르려면 역시 나도 길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. 길 위에다가. 그래야 방향성도 생기고 운동성도 생기니까.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썩지. 이 고여있는 물이니까. 썩기에 아주 좋은 곳이야. 이 실내라는 곳은. 집이라는 공간은. 길 위에서 내가 걷거나 달릴 때는 나 지금 뭐 해야 돼? 라는 질문이 나한테서 일어나질 않거든. 이틀 전에 지금 1박 2일로 저기 충주 쪽에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1박 2일 동안 내 귀에 전혀 그런 질문이 들리질 않았거든. 나 뭐 해야 돼? 이 질문이 안 들려. 왜? 나는 그 자전거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길을 계속 달리고 있다고. 또 그 길이 공교롭게도 물이 흐르는 길이었어. 물이 흐르는 물길 바로 옆에다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흐르는 길이라고. 물이 흐르는 길 바로 옆에 내가 흘러갈 수 있는 자전거 길이 있었던 거지. 베스트지 베스트. 그 물길을 따라서 나도 같이 흘러갔으니까. 그때 다시 또 그 길에 그 자전거 여행이 이제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어제 하루 정도 정비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아침이 돼서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또 앉아 있어 보니까 또 귀에 또 그 질문들이 또 들려. 나 지금 뭐 해야 되냐고. 근데 마땅한 답이 없어. 마땅한 답이. 이렇게 답을 못 내고 머뭇머뭇거리면 역시 또 습관대로 TV나 뭐 인터넷
그런 단말기에 또 붙잡히겠지. 붙잡혀가지고 녹초가 되겠지, 녹초가. 책을 읽으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, 이 책도 보니까 1시간을 읽으니까 더 이상은 집중이 안 돼. 그리고 눈이 노안이 와서 너무 피곤해. 이 글자를 읽는다는 게. 이 글자들이 자꾸 흐려 보이니까 책을 읽는 것도 하루에 뭐 1시간이고 1시간 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. 그러면 다른 뭐 심리학자들이라든지 뭐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쟁이다. 그러니까 사람에서 그 답을 찾아라. 나는 뭐하지? 사람 만나면 되잖아. 그 답은 또 적용할 수도 없어. 지금처럼 이게 전염병이 도는 이런 시기에. 뭐 설령 전염병이 도는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 가지고는 나 지금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이 답을 사람 만나면 되잖아. 사람을 만나. 사람과 관계를 맺어. 사람한테서 답을 찾아. 이따위 답은 나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. 왜냐면 나 같은 성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거든.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집단, 이 국가 내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, 타인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피하고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.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OECD 국가 중에 이게 그 어떤 범죄 유형 중에 우리나라가, 대한민국이 이 범죄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독보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형이 있더라고. 이게 우리나라의 그 범죄 유형 중에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별로 안 높아. 또 사람을 치고 사람을 때리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높은데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범죄가 있어. 사기. 이 사기 범죄가 OECD 국가 중에 좀 독보적이더라고. 이게 대한민국이 좀 그 OECD 국가 중에 좀 잘 사는 나라 그룹에서 독보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. 이 자살률. 특히나 그 노인 자살률은 독보적. 타의 추정을 불허해. 그리고 이 사기 사건, 사기 범죄.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나 지금 뭐해? 라는 질문에 사람을 만나 사람한테서 답을 찾아 라고 라는 답이 적용하기가 어려워. 그런 식의 적용을 하려고 들면 사기당하기 딱 좋거든. 왜냐면 대한민국에는 사기꾼들이 득실하거든. 득실해. 그런 사기꾼들의 그 레이더, 먹잇감을 노리는 레이더에 딱 걸리기 좋지. 며칠 전에는 또 여기 전라도에 있는 20대 남자가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 새끼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돈도 뺏기고 그리고 그 불안, 당신은 곧 뭐 체포된다 어쩐다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자살까지 했더라고. 자살까지. 그런 뉴스가 나왔어. 자살까지 했다고. 돈 뺏기고 자살도 하고. 뭐 저쪽 어디다 전라도 전주인가 사는 뭐 그런 청년인데 서울까지 열 몇 시간을 계속 통화하면서
서울까지 올라왔는가 보더라고. 그리고 돈도 뺏기고 또 그들이 주는 불안 때문에 결국은 불안을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하고. 대한민국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거든.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. 사기꾼들이. 그 사기 범죄들이 너무 많다고.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답을 찾아라. 더군다나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사람한테서 답을 찾아라. 너무 무책임한 답이야. 그리고 내 성격이나 성품하고는 아예 맞지도 않고. 내가 그 20대 이후에 뭐 군대 갔다 오고 학교 졸업하고 20대 이후에 서울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30몇 년을 쭉 살아왔는데, 그때 20대 이후에 그 내가 처음에 소속된 가족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독립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30몇 년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한자가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어. 거의. 뭐 같이 일하는 동료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잠깐이거든. 잠깐. 내 시간의 대부분은 결국은 혼자였던 것 같아. 혼자 쭉쭉 지금까지.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거기서 독립을 한 이후에. 그리고 다른 동물들, 그 포유류들, 좀 대형 포유류들의 일상을 봐도 수컷들은 그렇게 독립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들을 혼자 살다가 혼자 죽더라고. 보면 그런 패턴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 남은 시간이 한 20 몇 년 남았는데 그 시간도 역시 혼자일 거고 그냥 혼자 죽을 것 같아. 그러면 나는 또 끊임없이 질문을 받겠지. 나 지금 뭐 해야 돼? 나 지금 뭐 해야 돼? 나 이제 뭐 해야 돼?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것 같아. 혼자 실내에 앉아있으면 그 질문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. 결국은 뭔가 답을 좀 만들어서 딱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. 전에 나는 무엇인가,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라고 답을 내버렸잖아. 답을. 즉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물이다. 나는 흐르는 물이다. 라는 답을 딱 내버린 거고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고. 그래서 그 뒤로는 나는 무엇인가,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안 하거든. 이제 그런 질문이 안 들려. 답을 내버렸으니까. 그리고 그런 질문이 들리는 듯 하면은 나는 물이다. 나는 흐르는 물이다. 이렇게 스스로 되뇌어 버리니까.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도 계속 들려왔던 그런 질문들도 결국은 답을 내서 그런 질문들이 더 이상은 이제 들려오진 않거든. 근데 이제 또 그 질문 외에 또 나한테 자주 들려오는 질문이 나 지금 뭐 해야 돼? 나 이제 뭐 해야 돼? 하는 질문이거든. 이 질문도 답을 내버리자고. 자, 나 뭐 해야 돼? 라고 하는 질문이 들려올 때는 내가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일 때야. 방향성도 없고 운동성도 없을 때야.
이럴 때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? 나 자신을 길 위에다가 올려놔라. 나 뭐 해야 돼? 라는 질문이 들려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하자고. 나를 길 위에다 올려놔라. 길 위에다 올려놔라는 거지. 네가 지금 길이 아닌 곳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들려오는 거니까 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으라는 거지. 그게 사람이 걷는 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달릴 수 있는 길, 내 두 다리로 달리든 자전거를 타든 인라인을 타든 뭘 하든지, 혹은 자동차가 달리는 길 위에 자동차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든 저 지금 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놔라는 거예요. 그 답이면 될 것 같아. 지금 내 실내일에 앉아 있으니까 내 귀에 계속 들리거든. 나 뭐 해야 돼? 자, 이러면 나를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 자전거 길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지. 그럼 당연히 난 자전거를 끌고 나가겠지. 그리고 자전거 핸들을 잡고 안장에 앉아서 페달링을 할 거라고. 당연히 그 자전거 길 위에서 자전거를 옆에 세워놓고 멍청하게 서 있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페달링을 할 거라고. 그러면 방향성도 생기고 운동성도 생기고, 즉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 된다고, 순간. 그러면 더 이상 나 뭐 해야 돼? 이런 질문은 당연히 안 들리지. 그걸로 하자고, 답은. 그걸로.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생각들을 또 할 수도 있지. 야, 무슨 뭐 자전거만 맨날 탈 거냐? 뭐 자전거 타고 또는 뭐 이렇게 등산이나 트레킹 같은 거 걷고 또 뭐 인라인도 타고 뭐 겨울에는 뭐 스키도 타고 맨날 그런 것만 할 거냐? 그런 거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밥이 나오냐? 밥이 나오냐? 뭐 떡이 나오냐? 아니 그런 것만 계속 하면 지루하잖아.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. 그제 어제 하루 쉬고 그제 1박 2일 동안 그렇게 자전거를 탔는데 또 자전거를 탄다고? 뭐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어. 그 맨날 자전거만 타면 심심하지 않아? 뭐 이런 반박? 맨날 등산만 하면 심심하지 않아? 맨날 트레킹만 하면 뭐 심심하지 않아? 뭐 이런 반박이 이런 또 부가적인 질문이 들 수도 있지. 근데 자전거 여행을 안 하면, 자전거를 안 타면 뭐 할 건데? 다른 대안이 있냐고. 뭐 할 거냐고. 아니, 최소한 집에 있는 것보단 낫잖아. 집에 앉아서 뭐 하지? 나 이제 뭐 해야 돼? 나 이제 뭐 해야 돼? 이 질문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. 최소한 그 질문은 안 들리니까. 그리고 그런 질문에 견디다가 결국은 뭐 TV 켜고 뭐 인터넷 연결된 노트북, 뭐 스마트폰 이런 거 할 거잖아. 그런 거 하는 것보단 낫잖아. 그러면 또 아니, 그런 거 그딴 거 할 바에는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라 라고 또 반박을 하겠지. 아니 네 또래 남자들 다
이 돈 벌고 있는데 돈이라도 벌어라 라고 이야기를 또 하겠지. 돈? 돈이 뭔데?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 뭐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돈 버는 거와 상관없이 그 직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그 자아를 실현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직업을 나는 그런 식의 직업은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결국은 생활비 돈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데 돈. 근데 지금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실체도 없는 거거든, 그게. 오래전에는 이게 국가에서 돈을 발행할 때 그 발행하는 그 돈 액수만큼 금을 이렇게 중앙은행에다 보관을 해서 그 돈의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켰는데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그 정도의 금은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국가에서 보증한다는 그 보증서 한 장으로 돈을 막 찍어내 버리거든.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실상이 없어, 실상이.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막 전 국민을 상대로 막 100만 원씩 그냥 돈을 줘버리잖아, 공짜로. 웃기잖아. 돈 벌어라, 돈 벌어라, 돈 벌어라, 돈. 입에 달고 살지만 이런 사태가 오니까 그냥 돈을 줘버리잖아. 모든 국민한테. 그리고 어려운 기업. 특히 이번에 두산 쪽 보니까 뭐 국책 자금 같은 자금이 막 1,000억, 뭐 조 단위로 막 특정 기업으로 막 밀어 넣어 버리더라고. 막 빌려줘 버려. 근데 빌려주는 국가도 알아. 저 두산이 이 돈 전부 다 못 갚는다는 거. 못 갚는 줄 알면서도 밀어 넣어줘. 뭐야? 내가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받는 그 돈하고 막 두산이라든지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막 조 단위로 10조 이렇게 뿌리는 돈이 다른 돈이야? 아니잖아. 똑같은 돈이잖아. 막 그렇게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막 뿌려버리면 돈의 가치는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돈 벌어서 그게 뭐 할 건데 그 돈을. 그냥 내 돈의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냥 구경하려고 그 돈을 버는 거야? 대한민국은 그나마 양반이야. 미국이나 유럽 쪽 봐봐. 이게 조가 아니고 무슨 천조가 넘어서 경 단위로 돈을 막 뿌려버려. 그럼 뭐야 이게 돈이. 돈 벌어라는 얘기도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. 그렇게 막 돈을 막 멋대로 막 뿌려버리는데. 그렇게 멋대로 뿌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금 남미 국가들 보면 알거든. 경제가 망가진 남미 국가들 보면 인플레이션이 뭐 10% 20%가 아니고 뭐더라 뭐 13만 프로 막 그래. 13만 프로. 최근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10만 프로 10만 프로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도 있어.
돈 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. 인플레이션이 막 100%, 200%, 1000%, 10,000% 막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. 하여간 다시 원상태로. 나 지금 뭐 해야 돼? 이 답변으로 어설프게 돈 벌어라. 하다못해 공공근로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라. 이런 식의 답은 진짜 오답이야, 오답. 삑! 틀렸어, 오답. 그리고 사람을 만나라. 사람한테서 답을 찾아라. 이것도 삑! 틀렸어.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넓지 않는 것 같아. 결국은 나 뭐 해야 돼? 이 질문에 대한 나한테 맞는, 나한테 최적화된 답은 길 위에 나를 올려놔라. 그러니까 자전거 복장 갖추고 또 배낭에 그 물팩에다가 물 채우고 그 다음에 간식 챙겨서 자전거 끌고 나가서 저 자전거 길 위에 딱 서는 이 과정이 약간 좀 수고롭긴 해. 또 하기 싫기도 하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 저 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놔야 돼. 그래야 내가 방향성도 생기고 운동성도 생긴다고. 즉 나는 물인데 그 물이 지금 나는 고여있거든. 그래서 썩고 있는 거야. 이 썩고 있는 물을 다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야. 나 뭐 해야 돼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말자고. 다른 답이 있을 것 같다. 더 근사한 답, 더 인문학적인 답, 더욱더 철학적인 답, 더 아름다운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거지. 쓸데없는 짓이니까. 결국은 나한테 최적화된 답은 길 위에 나를 올려놔라요. 나 뭐 해야 돼? 이런 질문이 들리면 무조건 길 위에다가 나를 올려놔. 길은 이미 있어. 자전거 길도 이미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이미 있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인도, 또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임도, 산에 있는 임도, 또 등산로, 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의 산책길, 이런 길들은 이미 있다고. 이미. 그럼 그런 길들은 항상 있었어. 항상. 내가 길을 새로 만들고 뚫고 가는 게 아니라고. 있는 길 위에 내가 올라서서 그 길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면 된다고. 어찌 보면 진짜 쉬운 거라고. 쉬운 일이야. 쉬운 일. 방 안에 앉아가지고 실내에 앉아가지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지. 그리고 역겨운 일이야. 역겨운 일. 더러운 일이고 역겨운 일이라고. 이게 왜? 지금 나는 고여있거든. 물이 썩고 있잖아. 그러니까 역겹지. 냄새나고. 근데 이런 물을 저기 물이 갈 수 있는 길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물이 흐른다고. 흐르면서 막 그 물이 구비를 쳐. 그러면서 산소를 만난다고. 산소를 품게 돼. 그러면 그렇게 썩어있던 물들도 다시 살아난다고. 산소하고 막 섞이면서. 이렇게 고여있는 물들은 산소하고 만날 수가 없어. 자,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자고 얼렁 자전거 복장 갖추고 자전거 끌고 요 집 앞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나가자.